집값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비입니다. 지난달 어느 화요일 오전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65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한 달 관리비가 말입니다. 그녀는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새 아파트였고 시설이 좋았고 집값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값만 보고 이사했다가 관리비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진짜 살기 좋은 집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관리비가 노후를 좌우한다. 은퇴 후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개인연금 조금,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정도입니다. 많아야 월 200만 원 내외입니다. 이 돈으로 모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식비가 나갑니다. 의료비가 나갑니다. 경조사비도 나갑니다. 통신비에 교통비까지 더하면 빠듯합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50만 원씩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축은커녕 적자가 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시설이 화려합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독서실에 영화관까지 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한 60대 부부가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였습니다. 넓은 집은 필요 없었지만 좋은 시설에 끌렸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값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주하고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놀랐습니다. 55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시설이 좋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난방비가 추가되면서 관리비가 9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겨울에는 100만 원이 넘는 달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의 절반이 관리비로 나갔습니다. 1년을 살아보니 평균 관리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그들은 계산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사는 동안 관리비로만 중형차 한 대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수영장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프 연습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독서실은 손주들이 올 때나 쓸모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 적당한 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나간 관리비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관리비를 결정하는 것들, 관리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지 규모입니다. 대단지일수록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관리 인력과 비용이 많은 세대에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단지는 관리비가 비쌉니다.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둘째는 부대시설입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이 많을수록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이런 시설들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관리 인력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경비 인력입니다. 경비원이 많을수록 관리비가 오릅니다. 24시간 경비를 서는 곳과 주간만 경비를 서는 곳의 관리비는 차이가 큽니다. 넷째는 냉난방 방식입니다. 지역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중앙 냉방인지 개별 냉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방식이 개별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섯째는 주차장 구조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환기와 조명에 전기가 많이 듭니다. 지상 주차장보다 관리비가 비쌉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더 비쌉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와 옆 단지 아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곳 모두 같은 평수입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집값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1,000세대 규모입니다. 부대 시설이 적당합니다.
관리비는 평균 25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300세대 규모입니다. 분양할 때는 프리미엄 단지라고 홍보했습니다. 시설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평균 45만 원입니다. 같은 평수인데 관리비가 거의 2배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20년을 산다면 4,800만 원입니다. 중형차 2대 값입니다. 이것이 관리비의 위력입니다. 화려함의 대가.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시설이 좋습니다. 분양할 때는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입주민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분양할 때 최고급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파도 있었습니다. 최신 피트니스 기구를 갖춘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스터디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한 50대 후반 부부가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시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퇴 후 이런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말입니다. 입주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달 관리비가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부대시설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수영장 물을 데우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스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 환기와 냉난방도 전기를 많이 씁니다. 영화관 장비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분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이용률이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되었습니다. 영화관은 주말에만 가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쓰지도 않는 시설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설 폐쇄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설의 운영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은 여름에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스파는 주말에만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관리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후회했습니다. 화려한 시설에 현혹되어 분양받은 것을 말입니다. 차라리 시설이 적당한 곳을 선택했다면 매달 20만 원은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함정,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값은 싸지만 관리비는 비쌀 수 있습니다. 낡은 배관은 누수가 잦습니다. 수리비가 자주 듭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고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단열이 안 된 건물은 냉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구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지은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집값은 주변보다 저렴합니다. 한 70대 노인이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 작은 평수면 충분했습니다. 집값이 싸서 좋았습니다. 입주하고 보니 관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선 유지비 항목이 컸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수리할 곳이 많았습니다. 배관 교체,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등 끊임없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난방비도 비쌌습니다. 단열이 안 되어 열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신축 아파트보다 더 많은 난방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공용전기료도 높았습니다. 복도와 계단의 조명이 구식이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 백열등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전력 소비가 많은 구형이었습니다. 그는 계산해봤습니다. 집값은 2억 원 저렴했지만 관리비는 월 15만 원 더 비쌌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결국 집값 차이가 관리비로 상쇄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건물은 더 낡아갈 것이고 수리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규모 보수 공사라도 하게 되면 특별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관리비가 싼 곳의 비밀. 그렇다면 관리비가 적당한 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500세대에서 1000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가 좋습니다. 관리 효율이 가장 높은 규모입니다. 둘째, 부대 시설이 적당한 곳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정도는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골프 연습장, 영화관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을 시설이 많으면 낭비입니다. 셋째, 지은 지 10년 내외의 아파트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아 수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새 것도 아니어서 과도한 시설이 없습니다. 넷째, 지역 난방이 아닌 개별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은 기본료가 비쌉니다. 개별 난방은 쓴 만큼만 내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개별 난방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지상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하 주차장만 있는 곳보다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지상 주차장은 환기나 조명에 전기가 들지 않습니다.